이원재 끝내주는 경제에서 홍희경 서울신문 기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화성에서 온 팀장, 금성에서 온 팀원. 이렇게 이 내용을 다루겠다고 처음에 말씀을 주셔서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지구인들이 다니는 직장인데 여기 왜 이렇게 외계 공간 같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는 직장에서의 빌런 포비아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빌런 포비아. 제가 수많은 유형의 빌런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직장에서만 빌런인 사람들도 의외로 되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에 직장을 다니고 거기서 단체 생활을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다들 맞춰가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는 빌런이 되는지, 그리고 왜 그 빌런은 자기가 빌런인지 모르고 더 심각한 거는 그 빌런이 이렇게 표적으로 삼아서 좀 저희가 바깥에서 볼 때는 피해자라고 보는 경우에도 그 피해자가 한동안은 자기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조차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란 공간은 참 이상하다. 거기서 빌런이 빌런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또 빌런이 아닌 사람이 갑자기 그 상황에서 빌런이 되고 참 희한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해서요. 저희가 이제 저희 서울신문이 이제 관련 기획을 하면서 직장인 1,471명의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다르고 나와 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이 이렇게 가끔씩 정말 전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직장에서 일어나는가, 어떻게 막 몇 년씩을 어떤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행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도 하고, 왜 사회에서는 이미 다 상식 이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직장이란 공간에서는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걸 알아보기 위한 인식조사였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이대남, 이대녀 혐오 이런 거 막 나왔었잖아요, 예전에. 저는 사실은 그렇게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직장에서의 처지를 보니까는 그 부분이 조금 명확해져 보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사회적으로 신종 괴롭힘이다, 뭐 약간 꼰대짓이다라고 했던 게 잘 보면은 그분들이 어떤 처지와 상황과 맥락이 있는구나라는 부분도 이번 인식조사에서 좀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이대남, 이대녀 이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조사를 두 가지로 했는데요. 하나는 판례나 아니면 결정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들을 문항을 놓고 이것은 괴롭힘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었고, 또 저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직장 매너들을 중심으로 이거를 저는 이런 행동을 당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감수성 조사 두 개를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20대 여성이 훨씬 더 괴롭힘에 대해서 감수성도 높고 이것은 괴롭힘이다라고 인식하는 비율도 높았습니다. 그래요? 예를 들면은요, 저희가 직장 내에서 반말을 하는 이 호칭의 문제가 사실은 괴롭힘과 조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하는 호칭을 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또 직장에서는 사실 반말도 많이 쓰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수평적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다 모두에게 높임말을 쓰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또 그게 그렇게 수평적 문화로 연결되느냐, 이런 회의론이 계속 나타나는 것도 직장에서 매일 보고 친해지면은, 그리고 또 사수로서 가르치면 반말을 하는 게 오히려 친근감을 나타내는 거 아니야라는 반론도 꽤 높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연령대별로요, 반말을 듣는 쪽이 이렇게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서 20대 남성은 50% 이상이 반말 들어도 됩니다라는 조사가 나옵니다. 50% 이상. 여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연령대 그 추이 그대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70% 정도가 안 됩니다. 반말하면 안 됩니다라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일이 미숙한 직원을 가르치면서 지적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는, 이게 이제 맞는지 아닌지를 한번 여쭤봤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20대 남성은 12.8%만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는데, 20대 여성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 20%대 후반대로 그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그래프는 전체 여성 남성이고, 전체 72%의 여성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가르치면서 지적하는 거는 뭐 정당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 질문의 답은 정당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요, 일이 실제 이게 미숙한, 법적으로 문제가 맞습니다. 될 수가 없다.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일을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은 약간 상사나 간부의 의무나 책임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것은 괜찮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질책을 하거나 모욕을 주거나 일을 가르치면서 너 뭐 학교 어디 나왔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런 식의 개인적인 모욕을 준다든지 하면 이건 괴롭힘이 맞는데 일 자체를 지적하고 하는 거는 괴롭힘은 아닙니다. 다만 일을 지적을 정당하게 당해도 괴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일을 못한다고 그게 이제 모욕감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일을 못하는 자체가 사람이 참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괴로운 일을 당하면 그걸 괴롭힘으로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이것은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감수성이 또는 그 인식이 내가 이거는 괴롭힘을 당한 거야 라고 좀 더 그렇게 생각하는 비중이 20대 여자가 20대 남성보다는 좀 더 높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뭐 2배 정도나 높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건 어떤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호칭이고 그건 해소는 안 되는 네. 어떤 불법적인 행동이고 네. 근데 괴로움을 갖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괴롭힘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괴롭힘이 지금 막 이슈가 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법에 따라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면은 신고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그 다음에 이제 조치들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실 직장이 괴롭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직장은 괴롭죠. 않습니다. 일하는 일 자체가 인간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노는 게 맞죠. 노는 게 제일 좋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내가 괴로운가 아닌가잖아요. 내가 행복하면은 괴롭힘을 신고할 일 자체가 발생이 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괴로움을 시작하는 단계, 그럼 내가 괴로운 단계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괴로움이 되게 정당하게 내가 정말 일을 못해서야라고 생각하기는 사실은 사람은 쉽지 않고 저도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 때문이야, 아니면 일이 많기 때문이야, 회사가 업무 분장을 잘못했기 때문이야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내가 보기에는 나온다면은 사실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괴롭힘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거다라는 그 인식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불이익이 개인적인 불이익일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인해서 내 회사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다. 내가 회사에서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또는 이 일을 지금 참았다가는 더 큰 피해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인식과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 작은 괴로움이 아마 나의 큰 괴로움으로 연결이 될 거야 라든지 이 일로 인해서 나의 뭐 회사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길 거야 라는 그런 조바심을 내는 부분에서 20대 여성이 좀 더 크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보였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러니까 20대 남성은 반말 좀 들어도 되고 조금 뭐 쓴소리 들으면서 이래도 되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20대 예, 여성은 예. 좀 그거는 좀 어렵다. 이런 네, 네, 분들이 예.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70% 이상은 괜찮다고 했는데 네, 그렇지만 더 많이 괴롭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같은 연령대에서 그러면은 같은 세대, 같은 문화를 공유한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성별 차이가 나타날까? 이제 이게 저희는 궁금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20대 여성이 직장인으로서 갖는 그런 처지와 20대 남성이 갖는 처지가 저희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에 봉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들어온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시간 빈곤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시간 주제 빈곤이요? 중에. 네, 시간 빈곤이라는 건 뭐 저희 사실 뭐 다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죠. 특히 노을 시간이 참 많이 부족한데요. 그런데 여러 뭐 통계청에서 생활시간 조사나 이런 거를 하면은요, 여성이 남성보다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돌봄이라든지 뭐 육아, 가사일 이런 거를 한국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은 1인 가구에 미혼 여성과 미혼 남성. 그러네요. 이게 20대는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20대에서는 그러면은 뭐 가사일이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통 예상을 했는데 실제 조사에서는 심지어 20대에서도 여성들이 가사일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가적인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이 기본적으로 직장일 말고도 좀 돌봐야 될 일들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많은 계층은 어디였었냐면은 30대 여성이었어요. 30대 여성이요? 예. 저희 인식 조사의 특성이 어떤 추세가 나타났냐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감수성이요.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20대 여성이 30대 여성보다 이게 더 괴롭힘이야 라는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조사에서는 30대가 더 괴롭힘을 더 많이, 이거는 괴롭힘이야 라고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 여성도 그렇고 사실은 남성도 이 부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가 여기서 좀 크게 30대 여성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퇴근 뒤에 카톡이나 전화 업무 지시 받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그래프도 있죠. 네. 그것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아마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쭉 추세가 아무래도 연령이 쭉 낮아질수록 싫다. 왜냐면은 연령이 낮아질수록 직장에서 지시하는 전화를 받을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아랫사람이니까. 아무래도 괴로운 거는 당하는 게 싫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30대가 튀네요. 네, 확실히. 30대가 튑니다. 이거는 30대 여성 같은 경우가 이게 튀는 이유는 저 때가 결혼, 출산, 육아 이거를 막 본격적으로 하고 육아 같은 경우에도 아주 미취학 아동을 볼 경우에는 정말로 물리적인 시간이 그만큼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퇴근을 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출근을 한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게 30대잖아요. 그래서 저 연령대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요즘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직장인들이 많으신데 20대, 30대의 경우에 그분들도 남성분들은 집안일 좀 덜 하시는 것 같고 여성분들은 집안일을 또 분담해가지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은 20대 얘기를 하다가 잠깐 30대 얘기를 카톡 업무를 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에서 왜 30대 여성이 이거를 말씀을 먼저 드렸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요즘에는 20대 이제 중반 후반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30대 중반 후반쯤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은 결혼을 하면은 오히려 가사일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였을 때보다 남성은 가사일 시간이 결혼을 하면 줄어드는데 여성은 아마 한 3배 정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게 30대가 되면은 정말로 진짜 카톡 받을 시간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로 이렇게 바빠지는 거예요. 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런데 물론 다들 요즘에 비혼이라든지 나는 결혼 안 해라고 선언을 하더라도 또 그거는 사람 일이라 모르는 거니까 여러 가지 내 미래의 그 시간표 중에 하나를 정해 둘 거잖아요. 그러면은 20대 여성 입장에서 보기에는 30대 결혼해서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소홀해지기 전에 뭔가를 이뤄내놔야 되는 겁니다. 남성은 그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이 20대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허드렛 일을 지시를 하면 괴롭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허드렛 일을 지시해서 제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에 내가 남은 직장에서 뭔가를 이뤄야 될 한 6년에서 10년 동안의 기간 중에 허드렛 일을 내가 6개월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나는 언제 성과를 내고 언제 인정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30대 후반에는 내가 이거를 막판 스퍼트를 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까지 저희는 깔려 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사실은 최근후 카톡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윗세대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니 급하면 연락을 해야지 전화 안 하고 카톡 하는 게 어디야. 카톡은 지가 원하는 시간에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까지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거는요,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모든 직장 내 괴롭힘이 판결을 보면은 뭐 맥락이나 상황이나 업무상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업무 지시를 연장선에서 했을 때보다는 되게 이상한 사적인 업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업무 외 지시를 한 경우 필요 없는 그 카톡을 한 경우에 이게 좀 많이 그런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30대를 저희가 봤지만 그 표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다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롭힘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직장 내 그래- 괴롭힘이라고. 예. 근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도 이게 상당히 높게 나오는 부분이기는 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네. 이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퇴근 후 로그아웃법이던가 그런 게 네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을 이번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가 됐어요. 직장 내 괴롭힘 그러니까 직장 내 업무 뒤 카톡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서 그게 됐습니다. 근데 말씀했다시피 그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렇다고 그 업무가 되게 시급한 업무가 있었을 때 전화를 그럼 우리가 못 하게 되냐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 뒤에 카톡 금지법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걸로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병행 규정을 두는 거를 되게 좀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단 경계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6시 이후에, 퇴근 이후에 연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직장 상사가 했을 때, 이건 하면은 불법도 될 수 있겠는데? 라고 그렇죠. 생각해야 하는 경계선이 있어요. 예, 근데 보통은 너무 급하면 해야 되는 거 사실 진짜 또 해야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맥락화면 이제 그런 거를 따지고 서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업무랑 상관이 없는 거였다. 아니다, 이건 업무랑 상관이 있는 거였다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례를 보면은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의 인식은 되게 높아져 있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판결이나 뭐 하급심 판결문을 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괴롭힘 뒤에 근데 밤 10시에 카톡도 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부대 조항으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래야지 이게 업무랑 연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너무 정말 괴롭힘의 일종으로 이렇게 한 건지가 좀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분명하게 업무적인 연관성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하는 것이 맞다. 네. 그리고 집중되어야 한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근데 볼 이제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언제는 연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좀 정한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좀 분쟁 단계인 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기 내용 중에서 근데 50대 남성 관련된 내용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50대 남성은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어떻게 보면 주체라고도 많이 지적된 주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인식을 하는지 궁금해요. 이게 저희가 사실은 인식조사하면서 저희의 상사분들도 또 50대 남성분들이 의사결정권자에 많기 때문에 이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저의 회사 내 입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공포에 떨면서 했거든요. 특히 올해는 약간 그 민희진 대표가 쏘아올린 그 계저씨 논란이 있어서 사실은 윗세대의 그런 꼰대 문화라든지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돼서 사실은 50대 남성이 저희가 제일 많이 보이려고 했던 표적이 맞았어요. 그런데 50대 남성이요, 대부분의 조사에서요,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건지 되게 잘 알고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인식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정답률을 맞춘 게 50대 남자시고요. 그리고 반말 호칭 아까 나왔던 그런 질문 있잖아요. 여기에서 50대 남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되게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십니다. 반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계속 반말하던 사이였지만 50대 남성이 임원이 된 다음에 그때부터 높임말을 하는 행동 변화를 실제로 보이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행복한 일 연구소라고 이 직장 문화 쪽을 많이 하신 행복한 일 노무법인과 같이 이제 병설인 그 연구소랑 같이 일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분석을 해주신 바에 따르면은 이것은 정말로 주입식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직장 내 괴롭힘법 같은 경우에는 5년이 됐지만 성희롱 금지법 같은 경우에는 한 2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그 법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가장 큰 주요한 그룹이 50대 남성 사실은 상급자였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되게 교육이 잘 돼 있고 또 교육을 또 많이 받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 부분을 점검하고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50대 남성 같은 경우가 진짜로 교육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50대 여성 같은 경우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느슨한 부분이 보인 게 있었습니다. 그래요? 스킨십, 직장 내 스킨십은 근데 불법 아니에요? 이성 간 예. 스킨십은 당연히 이게 언제든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저희가 그래서 두 가지 함정 질문을 이번에 던졌어요. 어떤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격려나 칭찬의 의미로 가벼운 스킨십, 예를 들면 어깨를 툭툭 친다든지 뭐 아니면 잘했어 하고 이렇게 손을 붙잡아주는 이런 식의 이런 정도의 상상을 하고, 격려나 칭찬의 스킨십은 괴롭힘이다 아니다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봤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동성 간의 스킨십 있잖아요. 앞에 격려나 칭찬의 의미의 스킨십은 이성 간의 네. 이성, 동성 모두 그냥 포함해서 표시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동성 간. 동성 간의 스킨십에 대해서도 이렇게 두 가지 조사를 했는데 둘 다 한 절반 정도 전체를 보면은 절반 정도가 이건 괴롭힘이다 아니다가 좀 갈렸어요. 예, 저렇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성 직원에 대한 거네. 네, 동성 직원에 대한 거. 그런데 잘 보시면은 진짜 성희롱이다. 그러니까 성희롱이 맞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답을 해야 돼요. 가벼운 스킨십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라고 네, 그러니까,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당하는 사람이 이것은 성희롱이다라고 느끼면은 성희롱으로 보는 그 판례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대법원 판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것은 성희롱이 맞다라고, 그러니까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50대의 경우를 보더라도 45.1% 남성의 경우는 45.1%가 이건 성희롱 맞아라고 제대로 알고 계세요. 근데 50대 여성이 36.6%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한 거는 사실은 50대 이상 여성이 젊은 남성에게 스킨십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근데 50대 여성이 20대 여성을 만났을 경우에는 잘 지냈니? 하고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지, 이제 저도 50대 가깝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괜히 친밀해 보이려고 이렇게 살짝 여기 팔목을 잡는 이런 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러니까 잘못 알았었던 건데, 그거를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58.8%가 싫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싫었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군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면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진짜 저도 이제 윗세대 쪽이니까는 이거 되게 잘못됐구나라고 저도 이번에 좀 많이 배운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근데 동성 간에 사실 뭐 저희가 무슨 프랑스처럼 격하게 이렇게 볼뽀뽀를 하고 이런 나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을까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의 효과인데 이건 교육의 좀 부정적인 효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는 사실은 자라면서 성희롱이나 아니면 성추행이 언제 발생하고 이런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한 세대예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나 아니면 그 교육 자료를 보면은 성희롱이나 이런 거는 무슨 길 가던 낯선 사람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보다는 옆에 있던 친밀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교육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접촉이, 어떤 접촉은 그냥 괜찮을 수도 있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접촉이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20대 여성들이 훨씬 감수성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그런 사례들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은 일이 나중에 범죄화 될 수도 있다, 또는 이게 나에게 되게 큰 불편함이나 나에게 큰 트라우마를 줄 수도 있다라는 경계감이 훨씬 큰 겁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이 쉽게 떠오르는데, 어떤 20대 여성 직원이 나가서 영업을 잘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딱 내고 들어왔어요. 아니면 뭐 편집국에서 특종을 딱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50대 여성 간부가, 부장이나 뭐 국장 같은 사람이 너무 잘했어 하면서 안아주거나 손을 잡고 막 격려를 해주거나, 이런 장면은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막 신고를 할까 그렇게는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서로 그렇지만 어떤 저희가 기분이 확 좋다가도 찬물에 끼얹는 것처럼 이게 되게 불쾌할 수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젊은 세대일수록 지금 좀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아니 나는 칭찬을 하고 축하를 하고 내가 원래 평소에 이렇게 막 격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닌데 더 오버해서 이렇게 내가 막 안아주기까지 했는데 왜 쟤는 저런 반응을 보여라고 할 게 아니라, 그 동안에 되게 많은 사건과 사고에 노출이 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약간 금기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세대 간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모든 문제에서는 아닌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 취지도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알아봤고요. 조심하는 게 좋겠다. 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50대 남성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잘 교육이 돼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두려움이나
좀 불안이나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딱 지목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 독특한 부분에서 저희도 이 문항이라고서 생각을 하고 예상치 못했던 문항인데요. 평판입니다. 그래서 평판. 저희가 비슷한 조사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요즘에 이제 괴롭힘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두 가지 문항을 개발을 했는데요. 하나는 직장 내 따돌림이 생기는 거는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파벌이 생긴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그때그때 어떤 사람을 좀 이렇게 배제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들 있잖아요. 저희가 왕따라고 하는 거요. 그것은 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문항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직장 내에서 루머나 소문이 도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뒷담화나 이런 것들, 뭐 복도통신이라고 하죠. 이런 게 도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두 가지 문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유독 모든 게 다 50대 남성들이 괜찮아 이런 부분이었는데 유독 요 소문에 있어서는 그건 절대 안 돼. 그거는 괴롭힘이야. 라는 식의 생각이 여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내 개인 소문을 퍼뜨리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신기해가지고 50대 남성 여성을 정말로 인터뷰를 쭉 해봤어요. 그런데 약간 그분들 인터뷰에서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전문가들 인터뷰까지 해서 나온 얘기는요. 일단 첫 번째 전쟁이 그거였습니다. 남자들끼리는 서로 잘 따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따돌림 문화 자체가 남성이 적어서 그거는 여성이 더 높게 나온 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생각보다 그 50대 남성까지 쭉 이렇게 같이 승진을 하다가 거기서 임원 진급을 앞두고 거기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이게 선별하는 자리에 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한마디의 문장의 평가로 아웃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게 저희도 이제 사례 조사를 하다가 조금 신기했는데 예를 들면은 게으르다. 무능하다. 아니, 근데 이걸 얘기를 하려면 보통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의 삶이 근거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근데 인사 되게 자료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 약간 인터뷰해가지고 알아보는 건가요? 그렇죠. 주변에 평판 조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할 때 뭐 이직을 하거나 할 때 평판 조회를 할 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저희는 직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감정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어떤 근거 없는 소문 이런 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례나 이런 거에서는 되게 밑도 끝도 없이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다. 이런 식의 되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난 불륜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 다 입증해가지고 괴롭힘 인정 판결을 받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이 괴롭힘이다라는 인정을 받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저희가 임원 승진이라든지 이런 목적 달성의 기간이 되게 짧은 상태에서는 약간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에 상관이 없이 약간 그런 식의 소문으로도 사람이 되게 피해를 보는 조직 내 경우들이 인간관계라는 게 있어서 경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경쟁 상대방이 있으니까 또 경쟁 상대방과 친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죠. 경쟁자를 나쁘게 생각하거나 나쁘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고 싶어지고 어쩐지. 그렇죠. 뭐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군대에서 투서 문화가 저런 후진 문화가 왜 계속 이어지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군대가 특히 또 남성 간에 똑같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깔때기처럼 경쟁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투서 문화가 정말로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은 되는구나. 그거를 좀 보게 됐습니다. 네. 군대나 그런 공공조직에서는 그게 좀 있죠. 예. 승진할 때 특히 되면은 이 예, 경쟁자들에 그렇죠. 대해서 투서를 서로 하고 이런 좀 나쁜 문화가 있죠. 그쪽에 유독 많은 게 사실은 민간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평가라든지 그런 좀 객관적인 평가라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아웃이 좀 많이 된다라고 할까요? 약간 그렇다면 공공조직이나 아니면은 군대에서는 딱 그 임원 직전까지는 비슷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모수가 많은데 그리고 능력도 비슷하고 순환보직을 해가지고 경험도 비슷한 상황에서 마지막에 평판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불합리할 수도 있죠. 불합리한 판단으로 되는 그렇죠. 일이. 성과가 또 명확하지 않아요. 공공기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뭐 돈 벌었어 못 벌었어. 뭐 그 기술 개발 성공했어 실패했어. 뭐 이거 가지고 그렇죠.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힌트는 어쨌든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세대별로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20대 여성, 20대 남성 사이에
이 태도의 차이는 둘이 갖고 있는 직장 내 처지에서 차이가 난다. 네. 요거 하나하고 30대 여성이 돌봄 부담, 시간 부담이 제일 크다. 그것 네. 때문에 시간을 빼앗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고 예민하게 반응한다. 네. 50대 여성은 이 동료 여직원들, 이렇게 부하 여직원들 네. 그 스킨십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맞습니다. 50대 남성은 경쟁자가 있다고 해서 이상한 소문이 이렇게 남한테 얘기하고 이런 것도 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겠다. 네. 뭐 이런 정도 얘기네요. 아, 너무 깔끔한 정리를 저보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제도적인 대안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도적인 대안을요, 저는 지금 이거 되게 마련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요, 지금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괴롭힘이 그 사전 단계가 괴로움이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당하는 처지, 나의 뭐 계층적인 위치, 이런 거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르게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법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롭힘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괴롭힘 신고 건수가 는다고 그게 괴롭힘으로 인정되지는 잘 않아요. 근데 정확한 그 정보는, 정확한 기준은 없이 신고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거를 관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괴롭힘 신고 자체가 되게 쓸모없는 잡음처럼, 업무를 방해하는 잡음처럼 느껴질 여지가 큽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 따라서 그 회사별로 이렇게 계층마다 이런 불만이 많은 계층 집단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럼 거기를 밀어내는 직장 내 괴롭힘 판에 펜스룰이 생길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대로 명확하게 마련하지 않으면은 이게 신고를 많이 해서 내 권리를 찾는 것 같지만 그 집단 자체가 우리나라 직장 문화 속에서 배제되는 또는 소외되는, 아니면 채용이나 입사 뭐 이렇게 진급하는 데에서 차별을 당하는, 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딱 그 중간 지점이 지금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제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에서는 또 제도 만드는 분들은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오늘 결론을 좀 내리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빌런 포비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 내 빌런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시작해서 지금 이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고,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몇 가지 얻으셨죠?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